순이의 이야기. 새벽 4시 10살의 순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얼마나 잃고 왔을까. 어제는 쌀통이 비었고 그제는 어머니의 반지가 사라졌다. 또 졌구나. 순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이 몽간에서 멈췄다.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해 헤매는 소리, 그리고 벽에 기댄 듯한 둔탁한 소리. 순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들리지 않기를,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보, 여보.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흔들었다. 내일이면 다 돌려받는다고 했잖아. 내일이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소주병을 끌어안고 소파에서 잠든 지 이미 오래였으니까. 어머니에게 술은 도피처였다. 현실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순이는 몸을 웅크렸다. 왼쪽 다리가 또 아팠다. 태어날 때부터 짧았던 다리는 성장기를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걸음걸이가 어색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다른 아이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순이에게 더 아픈 것은 다리가 아니었다. 집이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공간이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 순이야, 또 지각이네? 담임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이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대 위의 연극 배우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병신아, 또 늦었네.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순이는 외면했다. 아니, 외면하는 척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만 쟤는 원래 그래. 집안 사정이 그렇다던데. 아버지가 도박쟁이라며. 어머니는 매일 술만 마신다고. 그래서 저렇게 된 거 아닐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순이의 귀에 모처럼 박혔다. 그들은 순이의 다리를 보며 불쌍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순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이는 혼자였다. 도시락을 싸올 형편도 되지 않았고 급식비도 밀려 있었다. 보건실에 가서 양호 선생님이 주는 우유 한 팩이 그녀의 점심이었다. 순이야, 집에서 아침은 먹고 왔니? 양호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어제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은 것이 마지막 식사였다. 여기 빵도 하나 가져가렴. 순이는 감사 인사를 속삭이며 빵을 받아들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다.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방과 후 다른 아이들이 학원으로 향할 때 순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야 했다.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빈 소주병들이 탁자 위에 굴러다녔고 방은 며칠째 치우지 못한 빨래와 쓰레기로 어수선했다. 엄마, 일어나세요. 순이는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는 술에 취한 채로 순이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순이야, 우리 순이. 어머니의 손이 순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손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밥 해줄까요? 순이가 물었다. 밥이 있나? 살이 있나?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순이는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냉장고, 비어있는 쌀통.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분명 또 도박장에서 온 것이었다. 순이야, 아빠가 큰일 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 있었다. 순이는 불안했다. 아버지의 이런 표정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이번엔 정말이야.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순이를 바라봤다. 학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순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학비는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다. 새벽 배달, 전단지 돌리기, 음식점 설거지까지. 다리가 아픈 것도 참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아빠, 그 돈은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순이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아직 아이였고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숙제를 해야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가져간 돈은 다음 달 수업료였다. 그 돈이 없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이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들이 적혀 있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 하지만 현실은 그 꿈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성적은 좋았지만 학원을 다닐 수 없었고 참고서도 살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혼자 공부해야 했다. 중학교 졸업하면 일을 시작해야겠어. 순이는 중얼거렸다. 고등학교는 사치였다. 이 집의 경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친구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인문계냐 실업계냐,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수업 시간 진로 상담이 있었다.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씩 불러서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다. 순이야, 너는 어떤 계획이 있니? 순이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 잘 모르겠어요. 성적이 좋으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해봐.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은 순이에게 독이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잔인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지. 방법이 있을 거야. 네. 순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쓴 웃음을 지었다. 방법이 있다면 벌써 찾았을 것이다. 장학금, 학자금, 대출, 모든 것을 알아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수업이 끝나고 순이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자신은 내일도 불확실했다. 그런 순이에게도 버팀목이 있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순이가 자주 도서관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순이야, 이 책 읽어봤니? 어느 날 사서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을 건넸다. 가난한 소녀의 성공기라는 제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도움이 될 거야. 순이는 고마움을 표하며 책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집에서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순이는 자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다. 책 속의 주인공들과 자신의 상황은 너무 달랐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순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이었다. 아이들의 시선, 교사들의 동정, 모든 것이 순이를 짓눌렀다. 야, 순이야. 너네 아버지 어제 우리 아버지 가게에서 돈 빌리러 왔던데? 반 친구 하나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일 없어. 있었어. 내가 직접 받는걸? 무릎 꿇고 빌더라. 다른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도 학교도 모두 지옥이었다. 점심시간 순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다. 남들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새 옷을 사는 것, 학원에 다니는 것,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아버지는 계속 도박을 했고 어머니는 술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순이는 이 모든 것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다. 순이야, 엄마가 미안해. 술에 취한 어머니가 순이를 끌어안았다. 그 품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났다. 괜찮아요, 엄마. 순이는 어머니를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무책임할까? 왜 자신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도박과 술에 의존할까? 엄마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다. 순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면서 생각했다.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도 결국 이런 어른이 되는 것일까?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아버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집까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순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순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된 장면이었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안 해. 약속할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며칠 후면 또 다시 도박장으로 향할 것이다. 순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기대하면 더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이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겠다고. 더 이상 이 가정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머물 수 없었다. 하지만 떠날 곳도 떠날 방법도 없었다. 순이는 미성년자였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다. 사회는 그녀에게 차갑기만 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안녕하세요. 순이 씨와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사는 순이와 따로 이야기했다. 순이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다. 어른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힘들었겠구나. 많이 참았구나. 복지사의 따뜻한 말에 순이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포기하지 말고 같이 찾아보자. 처음으로 어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순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순이는 기숙형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순이야, 잘 지내렴. 엄마가 미안해. 떠나는 날 어머니는 순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순이도 울었다.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엄마도 치료받으세요. 약속해 주세요. 순이의 마지막 부탁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여전히 다리는 불편했고 경제적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순이야, 공부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순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이는 대답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순이는 많은 것을 배웠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상담 선생님의 말이 순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성적도 점차 올라갔다. 과외나 학원 없이도 혼자 힘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선생님들은 순이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대학 진학을 생각해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진로 상담 시간에 들은 말이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이는 간호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밤마다 순이는 일기를 썼다. 그 속에는 과거의 아픔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순이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만의 특별함이었고 극복해야 할 도전이었다. 지금의 순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다. 여전히 가정의 그림자는 남아있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때로는 집에서 연락이 온다.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아직도 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순이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다.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순이야, 많이 컸구나. 오랜만에 만난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외모도 마음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각도.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순이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표했다. 만약 그때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순이는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제 순이에게는 꿈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이.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길은 아직 멀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것이다.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순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짐이었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순이는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꿈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빛처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순이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다.